조선일보 그 논조를 혹시라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김문수보다는 한동훈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정치부 기사 보면 묘하게 김문수에 대한 약간 비토가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보수 1위 주자인데 조선일보도 우리랑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설마 김문수가 되겠어?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도로 지금 그 말을 받으면 지금 이 구도로 가면 그냥 어떻게 되더라도 필패인데 한번 이거를 흔들어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죠. 뭐 조선일보가 정치 플레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동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오세훈. 오세훈으로 해볼 수도 있고 이런 그거는 건데 단지 이제 오세훈 시장이 지금 스탠스가 이제 이상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한동훈을 얘기한 겁니다. 오세훈 시장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니까 한동훈으로 굳이 이제 표상을 해갖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오세훈 시장은 나오고 싶어 해요. 분명히 나오고 싶어 하고 그 메시지를 전달을 지금 이미 했고 사실은 지난해 1월인가 아주 저 정치 참모 중에서 대선 그러니까 선거 관련해서 이제 뭐 그 1인자 같은 사람 본인이 늘 데리고 다녔던 누구 비서실장 같은 강철원? 이름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들어갔더라고. 지난해 그때 1월인가 그래. 그 서울시에. 네, 서울시에. 그래서 그래서 이모 특보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 이모 특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진용을 이미 짜고 있었다라는 말이 1년 전부터 들렸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은 요거 지금 사실은 명태균 수첩 오늘 주로 이야기할 거는 명태균과 김건희의 문자 그리고 노상원의 수첩 요게 몰골 핵폭풍 같은 것들이 이제 요거는 두려운 겁니다. 요거를 좀 막으면서 또는 잠재우면서 다른 아젠다나 다른 이슈를 지금 넣고 싶은 거야. 그게 하야도 될 수 있고요. 지금 저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하는 개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이슈로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방식하고 똑같아요. 그냥 무조건 불리한 이슈가 있으면 또 다른 이슈로 그냥 덮어버리는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하야도 똑같은 거라고 보고 있고요. 덮일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대형 사고를 쳐가지고 그렇죠. 그냥 뭐 하야 꺼내든 개헌을 꺼내든 아니면은 지금 여론조사에서 앞서 나가는 후보가 아니라 다른 후보를 내세우든 그것이 과연 비상계엄 탄핵이라는 그 높은 산을 넘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린 게 그게 뭐 대선 도전에 대한 의지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이렇게 판을 엎고 다른 판으로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거면은 자기 이슈를 가지고 돌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이슈를 가지고 돌파한다. 저거는 오세훈 얘기다라는 게 이제 확 잡히는 그런 걸 가지고 계속 거론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계엄에 반대한다 이래가지고 이게 뭔가 오세훈 한동훈이 같은 구조로 가는구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이 윤석열이랑 같이 가는 분위기인가 이런 분위기로 한참 가다가 근데 최근에 이제 개헌 얘기를 하는데 또 개헌 얘기는 처음에 이제 이 물타기를 하고 싶었던 권성동 뭐 이분들이 처음에 이제 꺼냈던 이슈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개헌 얘기를 하면 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지만 어쨌든 개헌 얘기는 처음부터 이 윤석열 측에서 또 꺼낸 쟁점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맥락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지금 상황에.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오세훈 이슈냐 오세훈이 단독으로 지금 드리블하고 가는 이슈냐 이렇게 판을 뒤집는 이슈냐 이런 거라기보다는 방어적 이슈 아니냐 이렇게 비춰지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지금 이게 판을 뒤집어갖고 갈 것 같으면은 요런 거 가지고 이제 애매하게 줄타기 해가지고 이 가는 요런 걸로는 힘들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지금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은 지금의 스탠스는 전략적인 모호성을 견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쪽 손을 들어주게 되면은 경선에서 불리할 수 있고 또 본선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의 줄타기를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개헌 문제,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얘기한 것은 저는 그 토론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지도부가 다 왔고 48명의 의원이 왔고 특히 나랑 공동 주최한 사람은 윤재옥이라는 사람 대구 경북에서 중진 의원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신임을 하고 있고 거기에 평판이 괜찮은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어. 나를 도와줄 거야. 나 자꾸 국회에서 오세훈 밀어주는 의원 없잖아. 세력 없잖아. 그것을 아니야. 나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지도부들도 나에게 우호적이야. 그런 세과시성 토론회가 아니었느냐. 그래서 저는 개헌 문제 던진 것보다요. 그 세과시에 더 방점이 있지 않았느냐. 근데 제가 볼 때 오세훈의 운명은 남상권 변호사가 쥐고 있어요. 아니야, 그거 진짜 아니에요. 아니 근데 어쨌든 뻥카예요. 아니 이거 명태균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합시다. 어쨌든 오세훈 얘기 나왔을까? 근데
저희도 취재하다 보면 네. 그 얘기를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오세훈인 거잖아요. 지금 명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제가 볼 때 홍준표 시장 관련해서는 인연이 있고 친분이 있고 한데 결정적으로 뭐가 위법이냐 이거에 대한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그리고 이미 계엄 이전에 나왔던 얘기들이 상당 부분 근래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지금 시장 나오는 거는 이 막 2014년 막 이런 선거까지 내려간다고요. 그렇지.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뭐 명 묻었다 이런 표현들 요새 쓰는데 명 묻었다. 예, 근데 오세훈이 과연 명을 털어낼 수 있을 거냐 이게 일단 1차적인 관건이라고. 털어낼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 아니 근데 이거는 오늘 저 봉지욱 기자가 뉴스공장 나와서 한 이야기들도 있고 뉴스타파가 지금 계속 취재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리고 명태균 씨 쪽에서 계속 흘리는 내용들을 보면 털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그냥 지금 나온 대로는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 일단.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예. 주고받은 카톡에 대한 수사 보고서를 만들어 놓은 게 있다는 거고 창원지검이. 그렇죠. 그 다음에 정치인들 중에 만들어 놓은 정치인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김건희 윤석열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 오세훈 아니면 박한수겠죠. 그 저희가 취재했던 거에서 밀접도로만 따지면 그리고 그렇죠. 오세훈은 홍준표도 있잖아. 예, 네. 오세훈은 이미 뭐 과정들에 대한 보도가 됐고 돈이 있잖아요. 금전이.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사를 할 때 금전 거래가 있었느냐 여부 제일 중요한데 중요하죠. 오세훈 쪽은 이미 금전 거래를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게 내가 직접 준 게 아니라 측근이 준 거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부분에서는 창원지검이 결국에는 뭐 수사 왜 안 하냐 이 목소리가 높은데 파면 결정되면 3월 초에 자기네들이 수사한 것들을 발표하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 지금 김건희랑 주고받은 카톡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수사 보고서 그게 이제 그 포렌식한 핸드폰과 USB에 들어있던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USB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5월 9일날 통화 외에 김건희와 육성이 어제 남상권 변호사 말했다면 자기가 한 서너 개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김건희 육성이 나올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USB에는 오늘 봉지욱 기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USB에는 육성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로 있는 거는 갤럭시 노트 10이라는 이 휴대폰. 이 휴대폰이 대선 전부터 해가지고 2023년까지 썼던 휴대폰이네. 근데 그 휴대폰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 휴대폰에 모든 게 다 있다. 그리고 녹음까지 다 돼 있고. 근데 그게 원래 이제 본인들이 그 암호를 까먹어서 풀지를 못했는데 그걸 검찰이 풀었다. 봉지욱 기자는 확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풀었고 그 모든 걸 검찰이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검찰이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을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11월 상황이 용산으로 쭉 가가지고 그게 12월 3일 계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좀 말씀을 네.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을 우리가 의심하고 추측하고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려면 두 가지의 축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아이고 그래 여론조사 좀 해줘요. 그거 나한테도 좀 보고 좀 해주고요. 여론조사 조금 좀 올려주세요 좀 이렇게 그렇지, 조작 그렇지. 이런 게 이제 서로 주고받은 게 있느냐라는 하나의 축과 또 하나는 아니 조작을 할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은 네. 일단은 오세훈 시장은 저쪽과 거리두기를 완전히 했다. 내가 한두 번 뭐 한 거 외에는 전혀 뭐 전화도 없었고 뭐 또 없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짓말 논란이 바로 생길 수가 오케이. 있거든. 좋아요. 거짓말 네. 논란이 법적인 문제는 아닐 테니까 일단 그러한 축이 하나 나와야 되고 또 하나는 그 김모 씨라는 후원회장격인 사람한테 야. 명태균이 나한테 여론조사도 주고 많이 도와줬으니까 내가 직접 돈 주긴 그러니까 좀 당신이 좀 돈을 명태균한테 좀 챙겨주세요. 이러한 증언이나 증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그냥 오세훈 시장이 김영선 의원을 통해서 명태균 씨라는 훌륭한 사람이 있으니까 선거에 도움 좀 받아봐 해서 만났단 말이에요. 네. 만나가지고 얘기 나눠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 내 측근 강철원 만나봐요. 강철원 씨가 만나보니까 이거 말도 안 되거든. 그래서 당신은 뭐 필요 없다고 가라고. 명태균 씨가 모욕감을 느껴서 지금 저렇게 추상적이고 자극적인 단어를 동원을 해서 오세훈 시장을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한쪽으로 너무 오세훈이 명태균 때문에 상당히 곤란해질 거야 라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좀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이 확인된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카톡 내용이 일단 공개가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카톡 내용을 좀 보면서 특히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가 어느 정도 위세였는지를 저게 지금 5월 9일이니까 대통령 취임하기 바로 직전이죠. 네. 직전인데 당선인 쪽에서 창원 의창 경선 실시하라고 왔다는 것 같은데요라고 하면서 이제 딴지를 거는 거예요. 김영선 아니다. 경선이란다. 라고 하니까 명태균 씨가 아니다. 윤한홍이 장난친 거다. 라고 하면서 저는 저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는데 네. 사모님과 당선인에게 물어보세요. 저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새벽에 사모님과 당선인에게 물어보세요. 윤한홍이 장난친 겁니다. 사모님과 당선인에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사모님과 당선인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계속 문자가 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오전 9시에도 이게 마무리되는 5월 10일이 된 거죠, 이제. 5월 10일 취임식 당일이 된 겁니다. 마무리되는 날에도 의문 나는 게 있으시면 사모님께 전화드리면 됩니다. 사모님이 대표님께 전화드릴 겁니다. 저는 이거는 완전히 그리고 오늘 이제 또 하나 봉지욱 기자가 그 터트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5대 재벌 중에 한 기업이 창원 산단이 명태균의 작품이 아니다. 명태균은 스스로 이걸 한 게 아니고 5대 재벌이 이권이 걸려 있다. 그래서 시켰다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 그게 저도 창원 산단 오래 했잖아요. 그렇지. 그게 기수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원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산단에서 뭐 명태균이 부동산 해갖고 뭐 그 명태균 측근이 지금 1억 2천 번 거 외에는 뭐가 없잖아요. 너무 짜실하지. 한 게.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어떤 기업이 들어오고 이 과정인데 그거를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기업도 방문했었다고 해요. 그 가치도. 근데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너무 짧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창원 산단이 아직 삽을 뜬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추진은 했었고 미팅도 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뭐 기수가 된 건 아닌 미수에 그쳤다. 네. 그러니까 진행 중에 이게 터지고 계엄이 터진 거죠. 그렇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김건희 씨가 저것만 개입했겠나, 공천만 개입했겠나. 그리고 창원 산단을 만약에 김건희 씨가 이권을 어떤 대기업이랑 같이 개입을 했다면 처음 하는 얘기인데 처음 하는 지나가고 얘기 하십시오. 기도를 안 썼으니까 예. 그 대통령이 창원 내려와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20일 있다가 네. 구 창원 산단에 15억짜리 문화센터를 만들어요. 그게 무슨 산단 문화사업인가 뭐 그래갖고 정부에서 원래 이제 구 산단 단지들이 너무 낙후돼 있으니까 여기를 이제 청년 문화센터로 만드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화관광부가 15억 정도 예산을 넣어서 해요.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 사업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장관 셋이 내려옵니다. 국토부 장관, 산자부 장관, 문체부 장관이 문화센터 하는. 네, 하나에.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누가 하냐? 유인촌 장관이 직접 해요. 그리고 장관 하나가 그날 오기로 했다가 일정이 안 돼서 누가 오냐면 기조실장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장관님이 일정이 안 돼서 못 가 이래도 되는 행사인데 굉장히 이례적이죠. 근데 국토부, 문화부, 산자부를 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장관한테 거기 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창원시에 저희가 취재를 할 때 여기 어떻게 이렇게 장관 셋을 다 불렀어요? 그럼 창원시가 엄청 작업을 했어야 될 거잖아요. 제발 좀 와주세요. 이렇게 창원시 잘 몰라요. 알아서 네. 네. 오신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다 한 거지. 장관들이. 그러면 결국엔 그 장관 셋이 저 서울에서 400km 떨어진 창원에 문화센터 15억짜리 문화센터 오픈하는데 왜 다 내려왔냐. 그리고 거기서 윤천 장관은 왜 PT를 했냐.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재미난 일이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